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존입니다. 오늘은 8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더 최고시고요. 네, 많은 것이 부탁드리면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보자고요. 네,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0만 명은 또 아니긴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높은 수치인 8만 7천 명. 네,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나왔네요. 뭐 8만 7천 명이면은 뭐 그렇게 높지도 않고 뭐 그렇게 또 낮지도 않고 뭐 계속 이렇게 좀 유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높은 수치로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제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460여 명 정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460여 명이면은 절대로 적은 수치는 아니죠. 계속해가지고 미국은 이 사망자들 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 이렇게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9,506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106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조만간 BA5, 그러니까 이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 있지 않습니까? 이 BA5에 훨씬 더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조만간 이제 새로 나와가지고 이제 접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12세 이상이면은 모두 접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몇 주 안에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을쯤에, 한 가을 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몇 주 안에 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은 BA5 이제 표적을 해가지고 방역을 거의 좀 확실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꼭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좀 계획적으로 좀 이렇게 방역도 조금 풀면서,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접종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잘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조금 어느 정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마도 이제 팬데믹이 내년쯤이면 끝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시아 쪽 있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 쪽, 이 일본, 지금 일본 장난이 아닙니다. 일본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어제 26만 7천 명이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또 역대 최대치를 지금 찍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 엄청나게 지금 내놓고 있고, 그러면서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26만 명씩 나오고 있는데 이 결과가 이 집계된 게 과소평가된 것 같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26만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치거든요.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를 내놓고 있는데 이게 과소평가가 됐다고 합니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하는 사람들도 이제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아마도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본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한국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계속해가지고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뭐 15만 명, 16만 명, 그리고 엊그제도 17만 명, 그리고 어제 집계를 한 거를 보니까 한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이제 17만 8천 명이 나왔다. 17만 8천 명이면은 뭐 곧 18만 명 아닙니까? 곧 이제 또 18만 명 넘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또 일본처럼 20만 명씩 나온 게 아닌가 또 그렇게 또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근 들어가지고 좀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망자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수칙 꼭 나가실 때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중국의 어느 한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사를 막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 가가지고 살아있는 피쉬들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물고기 아니면은 뭐 새우 같은 거, 뭐 이런 이 씨푸드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사진을 봤는데 이 물고기에다가 이 면봉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PCR 검사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씨푸드, 시장에서 팔고 있는 이런 씨푸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 지금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뭐 검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살아있는 씨푸드까지 지금 PCR 검사를 면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비zar하다, 굉장히 희한하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원숭이 두창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많이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와이오밍주 빼고는 49개 주에서 모두 이 원숭이 두창이 발견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고도 계속해서 이 원숭이 두창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 백신 있지 않습니까? 백신을 더 많이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에서의 원숭이 두창 감염자들 수는 집계된 것만 13,500명이라고 합니다. 13,500명. 전 세계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자들 수가 35,000명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13,500명이 미국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의 원숭이 두창 3분의 1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이 아니라 원숭이 두창도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잘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좀 접촉 같은 거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미국 이 교통사고 사망자들 수가 지금 최다치를 지금 찍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사람들이 난폭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또 과속으로 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집 안에만 있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할 때 좀 더 과격하게 운전을 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고 다니실 때 좀 조심하면서 운전하고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 그리고 원숭이 두창 뉴스 이쯤 듣기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또 잠깐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176일째가 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어제 유크레인군이 이 헤르손에서 공격을, 이 러시아군에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제 러시아 군인들 10명에서 15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유크레인군 지금 잘 싸워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러시아가 헤르손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유크레인에서는 이 헤르손을 다시 좀 반격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반격을 이렇게 하면서 어제 러시아군 10명에서 15명 정도 사망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헤르손뿐만이 아니라 하르키우에서는 이 러시아군이 이 하르키우 이제 민간인들 있는 곳 아파트에다가 포격을 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다가 이 러시아군이 포격을 해가지고 민간인 3명이나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유크레인 쪽에서는 헤르손을 점령을 하고 있는 러시아군을 공격을 한 데 반해가지고 러시아군은 그냥 민간인들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 포격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납니다. 러시아는 그냥 무차별적으로 마구마구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러시아는 핵무기, 이 핵무기는 유크레인전에 절대 쓸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우리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때에는 굉장히 위험할 때다. 비상 상황에만 우리는 이 핵무기를 사용을 할 것이다. 유크레인전에서는 우리는 절대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유크레인전에서는 러시아 쪽에서는 우리는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핵무기 같은 것들은 절대 쓸 일은 없다라고 이렇게 러시아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얼마 전에 개발을 한 이 초음속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이 초음속 미사일 칼리닝그라드라고 하는데, 이 칼리닝그라드 이 초음속 미사일을 이 전투기 세대에다가 장착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바로 쓰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제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하고 중국은 같이 이제 군사훈련을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는데 미국에 맞서가지고 연대를 더 강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러시아하고 중국은 같이 이제 군사훈련을 이제 오는 30일부터 할 거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유크레인 군이 이제 조만간 이 점령지를 다시 탈환을 이제 조만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는 24일이 독립기념일인가 봐요. 이 유크레인의 이 독립기념일인데 이 독립기념일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를 했다고 합니다. 유크레인 군들 제발 좀 잘 싸워줘가지고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을 하나둘씩 모두 다 되찾기를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유크레인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이 진행이 되면서 학교들이 모두 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학교들을 하나둘씩 개학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유크레인에 있는 학교 10개 중에 한 4개 정도, 그러니까 한 40% 정도는 이제 9월 달부터 다시 학교를 오픈을 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발 이렇게 학교 같은 곳에서는 이런 폭격 같은 거, 이렇게 공격 같은 거 제발 좀 러시아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미성년자들, 이런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정말 만약에 폭격까지 한다고 하면은 야, 이거는 진짜 러시아는 진짜 악마 중에 악마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이제 개학을 한다고 하는데 제발 절대로 이런 곳에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 전쟁 소식은 이쯤 듣기로 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또 다른 뉴스들 한번 보자고요.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FBI가 트럼프 자택에 이렇게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FBI가 트럼프의 자택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압수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압수를 해온 것 중에 11건의 이 비밀 문서가 있었다라고 뉴스에 올라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11건의 문서 중에 북한의 김정은의 편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김정은의 편지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김정은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김정은이 써준 이런 편지를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이 백악관이 이렇게 정부에다가 이렇게 놔둬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는 이 편지를 이렇게 고이 싸가지고 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자신의 집에.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FBI가 트럼프를 계속 이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을 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인들 중에 50% 정도는 모두 다 찬성을 한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 절반 이상이나 트럼프를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FBI가 트럼프 자택에 압수수색을 하니까 이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의 인기가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리즈 체니라고 딕 체니의 딸이 있으신데 이 딸분이 어제 트럼프가 지지를 하고 있는 이 의원한테 패배를 했거든요. 네, 이렇듯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리즈 체니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이 리즈 체니는 패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패배를 한 뒤에 자신은 오는 2024년도에 대선에 출마할 의사도 있다. 이 트럼프가 이 대선에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이 대선에 출마를 할 의사도 있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고 있네요. 네, 공화당에서도 이렇게 좀 참된 분이 계십니다. 트럼프가 지금 미국을 망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 공화당 내에서도 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의 대부분은 트럼프를 많이 지지를 하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미국에 중간 선거가 오지 않습니까?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근 들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렇게 무슨 법안 같은 것들,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뭐 반도체법 이런 것들 뭐 서명을 계속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유가 같은 것들 계속 내려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잡혔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이 들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보다 훨씬 더 낮아가지고 뭐 30대, 30 몇 프로대 이렇게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번에는 40%를 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지지율이.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 열심히 일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 위스콘신 주에 있는 어느 한 다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다리인데, 이 다리가 이제 배가 지나갈 때는 다리가 이렇게 열린다고 해요. 네, 이렇게 다리가 열리는 다리인데, 이 다리에 어느 한 70대 여행객이, 관광객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가 보청기를 끼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경고음을 못 들었나 봐요. 네, 경고음을 못 들었는지 경고음이 들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느긋하게 이 다리를 건너다가 이 다리가 이렇게 열리는 바람에 추락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제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다리를 열 때 거기 관리자가 없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다리를 열 때는 누가 눌러가지고 여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다른 곳 여행 가실 때는 항상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곳이다 보니까 자신이 모르고 이렇게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항상 이제 여행 다니실 때는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주, 네, 여기 서든 캘리포니아주는 오늘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어제도 더웠고,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폭염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어마무시하게 전력을 쓴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이제 저녁에 이 절전주의보를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절전을 하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파파존스 있지 않습니까? 좀 신기한 메뉴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파파존스에서 새로운 신메뉴를 내놨는데 피자 보울이라고 이렇게 내놨다고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치폴레 있지 않습니까? 이 치폴레에서 브리또 말고 이 브리또 안에 있는 것만 팔아가지고 브리또 보울이라는 것을 팔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따라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 해가지고 피자 보울이라는 것을 파파존스에서 나왔는데, 피자 하면은 이렇게 동그란 도우에다가 이제 토핑을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피자 보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우, 이 동그란 도우를 빼고 이 보울 안에다가 토핑을 넣어가지고 치즈랑 이렇게 버무린 것 같습니다. 요런 게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역시 이렇게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이렇게 누구를 따라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잘 된다고 하면은 모두 다 우르르 이렇게 따라가서 좀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틱톡 있지 않습니까? 틱톡도 엄청나게 인기를 미국에서 끌다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소셜 미디어, 유튜브까지 유튜브 쇼츠도 이 틱톡을 따라한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이 따라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 파파존스에서도 이 치폴레를 이렇게 따라 해가지고 피자 보울이라는 것을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제 한번 사서 먹어봐야 되겠어요. 또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지난 7월달 이 인플레이션 지수, 이 유럽의 인플레이션 지수를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을 본다고 하면은 영국은 이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인플레이션 지수, 이 CPI 지수를 내놓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물가 상승하는 게 10%가 넘었다고 해요. 지금 영국에서는. 그리고 유럽 전역을 봤었을 때도 CPI 지수,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8.9%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것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상승폭이 지금 꺾여가지고 이제 내려가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렇게 유럽에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전쟁이죠. 네, 이 유크레인에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바로 옆이 유럽이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좀 상관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 수출을 하는 그런 뭐 오일이나 뭐 가스 같은 거 제재가 굉장히 많이 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전쟁이 끝나야지만 전 세계가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좀 멈출 것 같고, 빨리 좀 인플레이션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유럽에서 폭염 때문에 그리고 최악의 가뭄으로 굉장히 시달리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특히 프랑스 그리고 영국에서 굉장히 심한 이런 폭염 그리고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폭우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프랑스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지하철이 잠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더울 때는 굉장히 더워가지고 가뭄도 굉장히 심해졌다가, 그리고 이렇게 비가 내릴 때면은 말도 못하게 엄청난 폭우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홍수가 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전쟁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이렇게 먼저 멈춰야지만 이 세계 각국에서 이런 큰 정책들, 이렇게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그런 큰 정책들이 먼저 바뀌어야지만 더 빨리 이 지구 온난화가 어느 정도 좀 대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전쟁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먼저.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살았었던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인플레이션이 70%라고 합니다. 70%. 뭐 영국은 지금 10%라고 난리인데 아르헨티나는 70%라고 하네요. 이렇게 엄청나게 살인적인 물가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시위를 계속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어제도 시위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건설 현장에 있었던 이 노동자들, 이 건설 노동자들도 나와가지고 뭐 북치면서 계속 이제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멕시코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멕시코 중부에 이 또 마약 카르텔이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 마약 카르텔이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이 도시에 있는 시장 있지 않습니까? 시장의 아들이 총격 피살을 당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야, 멕시코는 좀 굉장히 무법지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경찰관들 그리고 언론인들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피격 사살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르텔들의 힘이 더욱더 세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싸리 이렇게 엘살바도르처럼 완전히 이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를 해가지고 카르텔들을 완전히 잡지 않는 이상 멕시코는 계속 이렇게 위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터키 있지 않습니까? 튀르키예라고 하는데 이제는 튀르키예라고 하더라고요. 이 튀르키예도 이 발음도 어렵네요. 이 튀르키예도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살인적이라고 합니다. 아르헨티나가 인플레이션이 70%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터키, 이 튀르키예는 80%라고 합니다. 80%.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14%였던 금리를 13%로 1%가량 이 금리를 인하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금리를 계속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돈을 더 푸는 것이거든요. 돈을 더 푼다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가 없어요. 돈이 계속 더 풀리니까. 튀르키예는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중국 청하이성 무슨 산지에서 이곳에서 이 산에 비가 좀 많이 내렸나봐요. 이렇게 비가 나가지고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17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17명이 실종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기후변화 때문에 곳곳에서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홍수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캘리포니아도 어쩌면은 뭐 최악의 홍수가 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메가 플러드가 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뭐 지금 세계 곳곳에서 홍수가 굉장히 심하게 일고 있다 보니까 올해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또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식시장도 이렇게 하락세로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도 이렇게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연준입니다. 연준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그런 증거를 못 찾았다.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 라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 다음 달 9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계속 올라오니까 미국 주식시장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오르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거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제 혼조세이긴 한데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1%, 그리고 S&P 500은 플러스 0.1%, 나스닥은 플러스 0.2% 이렇게 혼조세로 이렇게 계속 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 소비 판매에 대한 이 소매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침체기에 강한 그런 소매 기업들, 뭐 월마트나 이런 뭐 달러트리 뭐 이런 데, 달러 제너럴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좀 괜찮게 나오는 반면에 뭐 타겟이나 이런 곳들에서는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 소매 판매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주식 시장은 이렇게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신규 실업 신청 건수는 25만 건 으로 요번에는 또 내려갔다고 하네요. 저번 주인가 한 26만 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요번에는 또 내려가가지고 25만 건 예상 밖이라고 합니다. 예상보다 더 적은 실업 신청 수당 건수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미국의 노동 시장은 굉장히 건재하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있지 않습니까? 애플에서는 아마도 다음 달 9월 7일쯤에 이 새로운 아이폰 14을 공개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9월 7일에 아이폰 이 14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제가 이런 IT 기기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아이폰 14 얼마나 바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일론 머스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인수를 할까라고 이렇게 트위터를 냈다가 나중에 나 뻥이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주가가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때문에 17% 폭등을 하는 일이 있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일론 머스크는 말 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트위터에 말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렇게 주식시장을 이렇게 흔들리게 하는 것은 좋지는 않죠.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뭐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괜히 뭐 일론 머스크 말대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은 일론 머스크가 막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텐센트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커다란 이 IT 기업인데 이 텐센트가 실적 쇼크를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매출이 마이너스 3% 정도 줄었다고 하고 매출은 마이너스 3%인데 그런데 순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순이익은 마이너스 53%를 기록을 했다. 엄청나게 실적 쇼크를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7월달 이 주택 매매 건수는 6% 정도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미국에서의 주택 시장은 지금 얼어붙고 있다고 합니다. 6개월 연속 계속해가지고 주택 매매 건수가 내려가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계속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더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